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류에 영합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 특히 은행, 기업, 공공기관 이런 곳의 그 시류 영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옆에 화면에 올려놓은 이 광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자 조선일보 맨 뒷면에 실린 전면 광고입니다. KB국민은행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광고 비슷하게 냈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신념이 100년 후 대한민국에게 100년 전 민족의 현실을 바꾸고자 싸웠던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아니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 정신을 기억하며 KB금융그룹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기념 로고, 그 밑에 사진은 김구 선생이 태극기를 들고 역시 태극기를 든 젊은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 광고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 광고를 내려면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 그리고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의 사진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의 사진을 나란히 실으면 되고 또 실어야 되는데 저렇게 일부러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쏙 빼놓고 반쪽짜리 세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막판에는 이 김일성의 북한 이 정권에 놀아나서 남북 합작이라고 하는 일종의 덫에 걸려서 그들의 선전술에 이용당했던 이 이른바 어찌 보자면 순진했던 지도자 김구, 그 김구 선생을 초월을 해서 뛰어난 경력과 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런 이 국제 정세의 안목으로 자유민주 반공 이 대한민국을 건립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아니 100주년 광고에서 누구의 사진, 누구의 얼굴, 누구의 인물을 먼저 내세워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KB국민은행의 최대 지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런 점을 의식을 하면 아마도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광고를 내기 어려울지 모르죠. 왜냐? 대통령부터 정권부터 이 좌파 권력이 나서서 이승만 박사를 폄하 매도하고 완전히 1910년서부터 1948년까지의 판을 중심인물을 김구를 내세우는 이런 일종의 역사 공작, 역사 왜곡, 역사농단 이런 분위기 하에서 KB국민은행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광고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제 주장은 차라리 광고를 내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식의 왜곡 광고를 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일종의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내는 겁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은 이 광고 사건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관치 금융의 그림자를 엿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새로운 대한민국, 말로는 독립금융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뒤에 숨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광고를 보면 많은 국민이 역시 이 나라의 주요 은행은 한국 국내 은행 중에서 랭킹 1위, 국민은행이 저 정도 일진되는
금융계 전반이 관치 금융의 입김에 눌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 가짜 서류, 잘못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10억 2천만 원이나 특혜 대출을 해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가게 4곳을 10곳으로 부풀려서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히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어떻게 국민은행이 10억 2천만 원이나 특혜 대출을 해줄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기식 파동으로 이 김기식이 물러나고 그 후임자로 금융감독원장이 된 윤석헌 원장. 윤 원장은 한림대학교 숭실대학교 교수 출신입니다. 아마도 좌파 코드의 교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 됐겠지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의겸 특혜 대출 사건에 관해서 국민은행에 대해서 특별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대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민은행이 저런 식의 상당한 어떤 이 위법성이 발견되는 특혜 대출을 해줬다면, 더군다나 그 대상이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권력자라면, 제대로 된 금융감독원이라면 이것을 특별검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좌파 코드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여태껏 아무런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아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화면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의 북한 인공기 달력을 기억하십니까?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통일나무라는 이 나무, 환하게 웃고 있는 나무, 한쪽에는 태극기가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북한 인공기가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위에는 김일성화, 김정일화 이런 꽃들이 그려져 있고, 북한 이 소년단의 이 붉은색 스카프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나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북한 지역도 이 남한과 같은 일종의 그 행복한 나라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애국 시민과 많은 보수 시민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우리은행이 지난해 2018년 달력에 포함시켰던 이 그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은행 사건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 설명하기를 미술대회에서 입상한 초등학교 4학년생의 입상자 그림을 실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을 하고 우리은행이 후원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은행의 설명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부 부처가 주관을 하는 미술대회에서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심사위원들이 북한 인공기가 버젓이 저런 식으로 그려있는 그림을 입상작으로 선정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저 그림의 뒤에서 전교조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초등학교 4학년생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의 부모로부터는 어떤 설명을 들었길래 완전히 저 초등학교 4학년생의 뇌리 속에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나라, 웃음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인권 탄압, 끔찍한 개인 숭배, 그래서 일종의 인형이나 놀이개 취급을 받는 북한의 어린이들, 북한 소년단, 북한의 공포와 기아 이런 것들에 관한 교육은 이 4학년 초등학생은 전혀 받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자라나는 저 세대, 초등학생의 생각이 저럴진 데는 앞으로 이 북한이라는 것에 관해서 자라는 세대들은 어떤 진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발전하다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은행 북한 인공기 달력의 충격, 그리고 또 시류에 영합하는 이 국민은행의 저 광고 사건은 한국의 기업, 공공기관 또는 이 공익 광고를 주는 이 정부 부처들, 요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문비어천과 방송과 일부 신문에게 그런 광고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이 시류에 영합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한국 사회의 풍토가 너무나도 씁쓸해합니다. 감사합니다.